자, 김경수 복권 이후에 첫 번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이 김경수 복권은 결국은 야권의 파이를 키워줄 수밖에 없다. 네. 그동안 이재명 체제에 대해서 어떤 반발하거나 반대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선택지를 다른 곳으로 하는 게 아니라 김경수가 나타났네? 이쪽으로 싹 쏠림으로 인해서 결국 야권 전체의 파이를 키워주고 그렇죠. 반면에 우리 쪽 파이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지금 초래하고 있다. 그런 우려를 여러분한테 들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실제로 이제 그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보시면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곳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비해서 자, 이재명, 한동훈 후보는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네. 보통 9% 이상 이렇게 줄었어요. 반면에 저기 보시면 김경수가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첫 등장을 했는데 5.4%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김동연, 안철수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야권에서 3위네요. 네. 조국 다음으로. 야권에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국이 8.7. 그런데 문제는 둘 다 학교를 갈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국이 이제 큰 집에 들어가면은 저 조국 8.7의 대부분이 김경수 쪽으로 이동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10% 봐야 넘어갑니다. 되겠죠. 예. 예, 그러면 거의 뭐 10%가 훌쩍 넘어가는 수치가 돼버리면, 자,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이제 이쪽 진영의 어떤 우리 진영의 파이가 굉장히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렇죠. 지금 이런 사 보시면 역시 우리나라는 조금 지역적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 김경수가 지역적으로 보면 PK에서 많이 나왔겠네요. 이게 보면 결국은 PK에서 꽤 김경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PK 지역에서 부산, 울산, 경남에서요. 이재명 21.7%, 한동훈 20.7%, 홍준표 8.9%, 김경수가 8.1%입니다. 즉 역시 이게 부산, 울산, 경남이 김경수에 대한 뭐 인지도나 이게 높기 때문에 결국 이쪽 지역에 대한 김경수의 지지도가 높게 나타났고요. 참 이걸 보면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 노무현, 문재인이 다 PK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 PK 출신이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쪽 그 호남 지역의 득표를 얻었어요. 네.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적자가 사실은 이제 조국이라고 생각해 왔잖아요. 네. 근데 조국이 이제 저렇게 사법적인 문제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이 김경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조국도요. 만약에 조국이 저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사법적인 문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지금 굉장히 아마 그럼요. 지금 대통령은 조국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렇다고 봐요.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게 김대중 집권 이후에 저 민주당 세력의 집권 공식은요,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의 지지를 DJ 수준만큼 받고, 그죠? 플러스 자기들 고향인 PK에서 반타작을 목표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노무현 때는 30%가 안 됐어요. 근데 문재인이 될 때는 이게 40%그 PK에서 말이죠. 40% 이렇게 되는 거고, 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식을 가지고 민주당 정권을 재창출한다. 근데 DJ만 호남 출신이지. 근데 DJ는 그거를 어떤 식으로 카바를 했어요? JP, 박태, 그다음에 박태준, 김종필 총리와의 어떤 DJP 연합을 통해서요. 그때 DJ가요. 이회창 후보한테 이길 때 23만 표 차이인가요? 맞습니다. 23만 표 차이로 이겼는데 충청도에서 이긴 게 30몇만 표예요. 네, 맞아요. 충청도. 그러니까 DJ가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그 힘은 DJP 연합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는 그거를 호남만 가지고 모자라는 걸 어디서 보완을 했는가? 충청도에서 했어요. 근데 노무현 때부터는 이제 충청도가 아니고 PK에서 그걸 좀 한번 해보자. 이런 공식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참 제가 왜 이 복권 문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의 어떤 전략적 미스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일단 이게 아마 자, 이렇게 되면요. 만약에 이제 이재명이 만약에 대선에 갈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당 대표로 이제 출마할 수 있는 경우. 근데요. 이거를 마치 이제 야권 분열이 일어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 분열 안 일어납니다. 그럼요. 이 지금 야당은요 집권을 위한 목표라면 양재물도 마실래야 돼요. 예. 그러면 절대 이게 이 분열이 안 일어납니다. 함께 합니다. BJP 연합 같은 형식을 하더라도 즉 이재명이 예를 들어서 자기의 어떤 일정 부분을 떼어주고 이쪽 친문 세력을 끌어안더라도 저들은 합칩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 야권 분열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던 판단은 저는 바보 같은 분석이다라는 네. 이야기를 드리고, 자, 두 번째로 이게요, 만약 이재명이 이제 출마를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김경수가 만약에 야권 후보가 되면 저는 오히려 확장력이 더 크다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김경수가 가지고 있는 중도 확장력, 그리고요 지금 야권은요 사람 보고 안 뽑습니다. 그냥 깃발만 들면 꼽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야권 좌파 세력들은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력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이제 따지질 않아요. 그냥 누굴 내세우든지 간에 그냥 그 깃발만 들고 있으면 그 사람을 찍어버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이 김경수가 이 할 경우에 이 확장력이 커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든 간에 우리 쪽에는 불리한 공식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점점 쪼그라들어요. 왜? 자, 한동훈 대표라든지 지금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이런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윤 대통령은 지금 한 대표를 지금 뭐 거의 이 남보도 타고 하니까 저렇게 갈등이 생기면 이게 뭉쳐지겠습니까? 지금 보시면요, 이번 여론조사 보면 여권은 뭉쳐지지 않습니다. 지금 여권이 오히려 갈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의문은 바로 그겁니다. 왜 이렇게 한편으로 보면 저쪽에 유리한 카드를 왜 던졌느냐. 저쪽 애들 키워주는 카드를 왜 던졌느냐 미리. 그게 통합이라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무슨 국정기조가 통합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계속적으로 거부권 행사하고 야권하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문제만 통합을 하냐고요.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8.15 경축사에서 가짜 뉴스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을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하셨어요. 근데 지금 가짜 뉴스 퍼뜨리고 있는 세력들이 바로 저 민주당, 조국당 이 사람들은 아니겠습니까? 아니 본인을 향해서 대통령 본인을 향해서 조선 총독부의 제 10대 총독이다. 야, 이런 망언을 지금 복권해주고 그런 이야기 듣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 조국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김경수랑 같이 갈 텐데요. 예, 김경수랑 같이 갈 텐데 그렇고. 근데 이재명은요, 워낙 이제 범죄자 이미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딸들의 뭐라 할까, 이 개딸들의 악착 같고 말이죠. 네. 막 너무 좀 뭐라 할까, 도를 지나치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김경수는 그런 점에서 바로 이 판에 끼어들지는 않을 것 같고 네. 뭐 이제 귀국하더라도 뭐 공부 모임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지금 민주주의 4.0이 곧 모임을 갖는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네. 그쪽으로 이제 새를 먹고 뭐 공부하고 뭐 어디 다니고 하면서 이제 호시탐탐 기회를 보면서 이재명이 이제 사법 리스크가 이제 현실화되면서 삐까삐까 되면은 그때 이제 슬슬 움직일 텐데 여하튼 이게 야권 분열이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야권 파이 키워주고 뭐 하는 쪽으로 결과는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는 우리도 전제로 깔고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참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야권에는 이재명만 저거 하면 곧 죽어갈 수 있는 야권에는 저렇게 정책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왜 여당에는 한 대표가 왜 이렇게 서로 뭡니까 찬물만 끼얹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아마 지지자분들이 많은 의문을 가질 겁니다. 아니 저쪽은 다 주고 가는데 거의 생명줄을 확 꼽아 넣어주고 그럼 이쪽에는 뭐 한 대표가 무슨 뭐 금투세 뭐 한다고 그러고 뭐 하면 그냥 참을 확 뿌려버리고 뭘 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럼 상의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재집권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함께 어떤 면에서 보면 콜라보를 이뤄서 이 국면을 이끌어 나가야 우리의 파이도 커지고 하는 것인데 근데 그걸 하지 않아요. 근데 왜 저쪽을 저렇게 키워주냐고요. 좀 제발 좀 답 좀 하시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누구든 대통령실에 누구든 제발 좀 답을 좀 해주세요. 근데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몰라도 돼. 너네들은 우리가 이 고도의 어떤 정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몰라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고도의 정책 전략이 있는지 제발 말 좀 해주시라고요. 저는 참 이게 답답스럽습니다. 뭐 일부 관계자들은 뭐 한동훈 네가 말이야 무슨 뭐 저 유시민 이준석이 되려고 하느냐?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으라고요? 이런 거 하는데도 그냥 아이고 대통령님 잘하십니다. 박수만 치고 앉아 있어요? 예? 김기현 대표처럼 찍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잘하는 겁니까? 뭘 하든지 간에 아이고 대통령님 잘하십니다. 이게 잘하는 겁니까? 잘하는 게 있어야죠. 저는요, 그 문화일보에 나왔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제2의 유승민, 제2의 이준석처럼 될 것이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요. 이건 좀 굉장히 심각한 거죠. 네. 굉장히 심각한 거고 너무너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고 그거를 또 어디 술자리에서 홧김에 뭐 한마디 한 것도 아니고 기자하고의 통화에서 또는 대화에서 뭐 이거를 했다는 건데 참 심각합니다. 사실이라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희들이 우리 지원님이야 이제 지금 당직을 맡고 계시지만 어쨌건 여러분들 생각이 저 생각이나 이 여권의 주자들을 다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확장을 뭐 오세훈 시장도 있고 한동훈 대표도 있고 이런 분들 다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서로 콜라보해서 키워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그래서 이게 지금 나중에 후보가 딱 돼야지만이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소위 보수를 내세우는 일부 유튜버들 보면 매일 한동훈 대표 깝니다. 그래서 얻었더니 이익이 뭔가요? 한동훈 대표 죽여서 얻는 정책 이득이 뭐예요? 뭐 슈퍼챗이 많이 들어옵니까? 돈을 많이 법니까? 근데 그들이 정말 이 보수의 미래에 대해서 요만큼이라도 고민을 하고 있나요? 진짜 이게 장을 키워 선수들을 많이 키워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게임을 하더라도 경기를 하더라도 정말 피카피카한 사람들 많이 키워 우리 양궁처럼 1등, 2등, 3등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정하게 그런 부분들 키워줘야 되는데 맨날 그냥 틀림하면 아침부터 그냥 저녁까지 그냥 한 대표 씹기나 하고 그들이 언제 한번 저렇게 김경수를 제대로 한번 씹기나 했어요? 뭘 했습니까? 근데 지금 도대체 피하 구분이 안 됩니까? 피하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 놔놓고 무슨 뭐 재집권 한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예?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맨날 대통령실에 있는 뭐 이 측근들 제가 누군지 정말 그 말한 사람 누군지 알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말 못합니다. 근데 그분들 진짜 제가 나중에 정말 이 문제가 심각해지면 진짜 그분들의 역사에 아마 죄인이 될 겁니다. 아니 지금 이 시점에 왜 한동훈 대표한테 자꾸 그렇게 무슨 뭐 제2의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유리합니까 우리한테? 그러니까요. 네?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진짜 이게 진짜 저도 아침부터 무슨 보수부터를 틀어내면 아침부터 무슨 뭐 쓸데없는 거 가지고 그냥 한 대표한테 그렇게 뭐 비난하던데 한 대표를 좋아하시려서 한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나 저희 마음이나 어쨌건 우리 진영에 있는 후보들은 좀 더 키워주고 좀 더 어떤 경쟁력을 맞출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상식 아니에요? 네, 상식이고요. 제가 틀린 생각하고 있나요? 우리가 자꾸만 그 덧셈 정치라는 게 뭐예요? 그런 건데 지금 뭐 전형적인 뺄셈 정치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쪽 자기 진영을 향해서는 뺄셈 정치를 하면서 오히려 반대 진영에게는 뭐를 보태주고 있잖아요. 영양 주사 놓고 있잖아요. 지금. 네. 이 행위를 어떻게 그런 뭐 고도의 전략 제 머리로는 그런 뭐는 그림이 안 그려져요. 네. 진짜 이게 뭐 저한테 무슨 뭐 내부 총질한다는 분도 계신데 제가 이게 내부 총질인가요? 누가 내부 총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제가 이 비판하는 게 이게 내부 총질일까요? 아니면 이 내부에 있는 우리 주자들에 대해서 하는 게 내부 총질일까요?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네?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제 김경수가 복권됐으니까 네. 저거는 뭐 이제 물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조건으로 전제로 깔고 모든 전략을 대응 방안을 세워야 됩니다. 네.